네, 안녕하세요. 만두였습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 리뷰를 해볼 거예요. 네, 제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는 좀 남달라요. 일반 그런 평범한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인지 간략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반적인 공기청정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에 이 상단부에 공기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필터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열어서 필터를 빼주시면은, 자, 볼까요? 필터를 이렇게 쑥 빼주시면은 교환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예요. 아주 쉽죠? 네, 많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차별성이 생기냐? 차별성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신기하죠?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강제 환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제 환기 시스템이 뭐냐? 실질적으로 이 빨아당기는 공기를 이 실내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저 외부에 있는, 저 바깥에 미세먼지 보이시죠? 미세먼지들 가득 허옇게 있는 이 미세먼지가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서 필터링을 해서 실내로 보내주는 그런 개념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공기만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실내에 있는 각종 발암 물질이라든지 안 좋은 공기들이 계속 안에 있는 거죠. 먼지만 필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강제 환기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그와 동시에 환기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더러운 공기들을 또 밖으로 빼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시죠. 우선 여기 보시면 파워온, 네, 파워 뚝 누르면은 켜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좀, 네, 우렁차게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부분은 슬립 모드예요. 그래서 잘 때, 잠을 자고 싶을 때, 조용히 하고 싶을 때 해당 모드를 실행시켜주면 조용하게 공기청정기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타이머를 올려서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셋 같은 경우는 필터가 약 100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한 필터인데, 이 필터의 수명이 다 되면은 이쪽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필터를 교환 후 리셋을 누르게 되면은 그 리셋된 필터의 기록이 다시 처음부터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다른 공기청정기와 동일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이 어렵지도 않고 그냥 선풍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창문에 설치를 해야 돼요. 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창문에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강제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네.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 당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첫 번째, 우리 잘 돌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잠깐 꺼주시고, 이제 이 뒤에 뚜껑을 따서 지금 보이시는 이 뚜껑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게 1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짜자라.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큰 구멍이 하나 생기죠. 이 큰 구멍을 이 자바라 파이프, 이 늘어나는 자바라 파이프 연결하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그 창문에 설치되는 그 브라켓, 이 부분을 창문에 설치를 해서 연결하는 걸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시죠. 자, 우선 창틀 작업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창틀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창 높이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일정치를 벗어나면은 이 다른 파트를 더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단, 작업하기 전에 이 창의 옆부분에 기미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본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폰지가 아니라 고무 타입의 옆 측면의 기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제품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부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부착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부착을 하고, 아이고, 잘 붙여야죠. 부착을 하고, 여기를 잘라주고, 그리고 또 이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도 동일하게 이 기밀 방지 패드를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패드를 자, 그러면 우선 완성됐죠? 추가적으로 이 위에다가 고정시킬 수 있는 브라켓을 어딨니? 여기 있다. 이 브라켓을 고정을 해 봅시다.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아이를 껴서 어딨냐? 껴서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세로로 넣어주고 그리고 와시 하나 넣어주고 오 쭉? 나는 괜찮죠? 네. 그러면 가서 설치를 한번 해보죠.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 저희 침실의 베란다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베란다 창문에다가 지금 제가 방금 만든 UI를 장착을 할 거예요. 장착을 해서 외기를 빨아당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제 이 액션캠 아닌 이 스마트폰으로 제 작업을 일체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미세먼지 보이시죠? 네, 미세먼지 많이 있는 아주 화창한 하루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패드, 이 브라켓을 이쪽, 이 두 공간에다가, 이 창문에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가 나름 고층 아파트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장착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게 이 방충망을 미리 닫아놓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훅 떨어지면 사람 다쳐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 닫아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이 창틀 밑부분에 이 패드를 고정을 해주시고 딱 아구가 딱 맞습니다. 절묘하게. 그리고 옆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줍니다. 밀착시키고 자, 밀착 됐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남은 공간 있죠? 그거 채워줘야 되니까 중간에 브라켓을 풀어서 위로 쑥 당겨주시면 돼요. 딱 맞을 때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브라켓을 잠가줍니다. 네, 쉽죠? 그리고 나서 문을 옆에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끝! 아주 쉬워. 자, 그러면 우리 통을 우선 앞놈, 순놈 위치 잘 파악해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자, 꼽아봅니다. 해서 딱 돌려요. 예. 자, 요 파이프, 자바라 파이프를 이제 우리 공기청정기 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자바라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우리 공기청정기 이 공댕이 쪽에 꼽아주시면 돼요. 자, 보자. 슉, 꼽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를 알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켜주시면 이제 외기가 빨아당겨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외기가 이렇게 빨아당겨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신선해. 근데 겨울이라 좀 공기가 차갑긴 하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깝깝한 집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작업을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여기 마스킹 패드를 붙여서 나름 기밀성을 유지를 시켜놨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틈이 보이시죠? 틈. 그러면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투명 필립을 발라서 마스킹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죠. 해봅시다. 사다리 올라가서 카메라 끼고 하려니까 힘들다. 자, 테이프를 이렇게 투명 테이프예요. 투명이라서 미관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쭉 이 틈새에 마스킹 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쭉쭉쭉. 자, 잘 찍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 한번 쓱 잘라주시고 쭉쭉쭉 이렇게 쓱 붙여주십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마스킹을 해주면 좋겠죠. 자, 지금 제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강제 환기로 외기를 빨아당겨서 저희 방으로 쏴주고 있습니다. 나름 되게 독특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실속이 있고 스펙마저도 그 여느 대기업 제품 대비 전혀 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최종적으로 리뷰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당연히 장점, 단점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점,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 하려면 한 2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강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중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중국 업체 제품들이 그 15만원대 그런 가격선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아시죠? 공기청정기 볼 때는 헤파 필터 사양을 봐야 됩니다. 샤모 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린 제롬 공기청정기 대비 헤파 필터 사양이 딸려요. 네,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안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스펙, 그게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당연히 이 강제 환기 시스템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하면은 실내에 있는 걸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기능도 수행할 수 있거니와 추가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브라켓을 설치하면은 외부에 있는 깨끗한 신선한 공기를 미세먼지만 빼고 안으로 실내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이자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 이 제품이 5kg가 채 안 되는 무게예요. 제가 지금 따로 또 쓰는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걔는 거의 10kg대 가까이 가는 정도로 되게 무거운 제품입니다. 반면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벼워서 제 와이프도 쉽게 들면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청정기가 한 곳에 쓰지 않고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벼운 무게도 어느 정도 장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찝어 드려야죠. 네. 단점, 우선 첫 번째 단점, 이 강제 환기 시스템이 좋긴 한데 이 강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 브라켓이 장착된 공간 자체는 기밀성이 일반 유리창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엔 춥고 여름철은 괜찮겠죠. 솔직히 겨울철에 추울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단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외부 베란다에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부엌에 있는 다용도실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실에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나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철엔 좀 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 일반적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공기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정화의 속도, 세기를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제로홈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해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센싱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기 정화시키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서 그런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매뉴얼 강도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거잖아요. 선풍기인데 매뉴얼 선풍기, 그리고 사용자가 더우면 세게 바람 불어주는 선풍기, 그 차이 정도? 네. 뭐 큰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점으로 잡아봤어요. 네. 네, 아무쪼록 제로홈 공기청정기 리뷰 설치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리뷰 중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당 제품, 이런 독특한 제품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디아씨였습니다. 그럼 뿅! 끝!